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요 인커텀즈 2010, 2020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로 해서 무역 계약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다 마쳤고요. 또 이제 계약과 관련돼서 인커텀즈라는 이 국제 규칙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전에 활용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커텀즈를 모르시면 무역하기 괴롭죠. 그래서 앞으로 한 2, 3주 동안에 걸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인커텀즈다라고 얘기하면은요. 이건 국제 규칙이죠. 그쵸? ICC라는 국제 기구에서 만든 규칙인데요. 이 규칙이니까 어떤 내용이 있겠죠.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셀러 바이어가 계약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운송과 관련된 셀러 바이의 의무를 규정하는 게 바로 인커텀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커텀즈라는 ICC에서 만든 국제 규칙은 계약과 관련했을 때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운송과 관련된 셀러 바이의 의무를 규정해 놓은 국제 규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계약을 이행한다 했을 때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운송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송과 관련돼 가지고는 셀러 바이의 의무를 어, 여러 가지 조건에다가 일정하게 정형화를 시켜 놓는 거. 그게 바로 인커텀즈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오늘 이제 개업만 말씀을 드릴게요. 인커텀즈 개업. 인커텀즈란 ICC에서 제정한 ICC라는 것은 국제상업회의소를 얘기하는 거죠. 민간 기구예요. 예. 국내외 물품 계약서에 사용되는 당사자 간 거래 조건에 관한 국제 규칙이다. 근데 거래 조건 중에서도 특별히 운송과 관련됐다. 여러분들은 이 운송이란 말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결제라든지 뭐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유권의 이전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합의를 보는 거고요. 운송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당사자끼리 협상하기에는 예,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정형화를 시켜버려 가지고 운송과 관련돼 가지고는 인커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11가지 조건 중에 어떤 조건으로 하자라고만 얘기하면 인커텀즈의 11가지 조건별로 셀러바이의 운송에 관련된 그 의무들이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그러니까 식당의 세트 메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식당에서 저기 요리를 많이 시키게 되면 서로 간에 손님하고 종업원 간에 나중에 음식이 나왔을 때 분쟁이 생길 수가 있죠. 이건 내가 안 시킨 건데. 내가 이건 시켰는데 왜 안 나왔어요? 종업원은요. 아니요,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시키신 건데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세트 메뉴 딱 해가지고 시키면 자 1번 세트 주세요. 그러면 음식이 딱 나왔을 때 1번 세트 그러면 뭐뭐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럼 확실하죠.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송과 관련돼서는 당사자끼리 협상을 할 때, 야, 너 이번에 운송하는데, 운송 관련해서 운송계약 누가 체결할까? 운송비를 어떻게 분담을 할까? 운송에 따른 그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정할까? 수출 통관, 수입 통관은 누가 할까? 이걸 하나하나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고, 인커텀즈에 보면 11가지 조건이 있어요. 몇 가지 조건이요? 11가지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 중에 하나를 둘이서 합의를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11가지 조건별로 셀러 바이어 의무가 10개씩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10가지씩. 근데 이걸 다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셀러하고 바이어가 서로 간에 인가텀즈 조건을 협상을 할 때 인가텀즈 규정을 갖다 놓고 협상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음. 그 적어도 무역하는 사람들이라면 11가지 조건별로 운송에 따른 셀러 바이의 의무를 기본적으로 다 숙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인커텀 중에 조건 중에 FOB라는 게 있는데 한쪽에서 야 이번엔 FOB를 거래하자 했을 때 상대방이 FOB 기다려봐 나 규정 좀 찾아볼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다 숙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숙지가 안 된 사람이라면 그 무역하는 무역인이라고 볼 수가 없죠. 예. 인커텀즈를 모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학생이 덧셈 뺄셈을 모른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덧셈 뺄셈을 알아야지만, 음, 그쵸. 문제를 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예, 뭐 물건 사고 할 때, 사고 팔고 할 때 계산할 수 있잖아요. 미분 적분까지는 모르더라도, 예.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는 알아야 되잖아요. 뭐 그런 개념이 아주 기본적이고도 아주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실까요? 예. 자,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은, 그러니까 무역 계약은 그런 뜻이에요. 무역 계약은 계약 이행을 위한 다양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로 구성이 된다. 그렇잖아요. 그죠? 소유권 이전은 언제 어떤 방법을 시킨다. 내 품질은 어떻게 한다. 우리 여태까지 계속 쭉 계약할 때 배웠어요. 그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결제에 관한 거, 결제 어떤 방식으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인커텀지에서는 다양한 당사자의 의무 가운데 제품 인도와 관련된 이게 이제 운송이에요, 결국은. 운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10개 항목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10개 항목의 의무를 예를 들면 운송비의 분담이나 위험의 분기점, 그 다음에 또 뭐 수출 통관의 의무, 그 다음에 운송계약의 체결, 보험,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한 10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다양하게 믹스를 해가지고 11가지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식당에 가면 이런 얘기죠. 식당에 가면 세트 메뉴가 11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가지별로 메뉴들은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쵸? 어려운 얘기 전혀 아니에요, 이거. 전혀 아니에요. 음. 저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그 특수한 고등학교, 제가 재능기부 차원에서 특강도 많이 했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은요, 너무 금방 알아들어요. 별거 아니에요. 인거텀즈라는 게. 자, 그 다음에 또한 운송과 관련된 10개 주요 항목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지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역 당사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11개 조건으로 정형화하였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인커텀즈에서 규정되어 있는 조건의 숫자는 몇 개다? 11개. 11개 조건별로 운송과 관련된 몇 가지 의무가 몇 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10개씩. 외우기 힘드시면은요, 나무젓가락 생각하세요. 나무젓가락. 젓가락 두 개. 젓가락 두 개를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은요, 예, 숫자 11이 되죠? 젓가락 두 개를 이렇게 교차를 시키면은요, 한문으로 열 십자가 되죠? 그래서 11개 조건에 10가지씩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다. 지금 좀 걱정되시죠? 처음 인건텀지 들으신 분들은, 이거 뭐야. 11가지 조건에 셀러 의무 10가지, 바이오 의무 10가지. 이거를 다 외우라고? 에이, 또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기억이 돼요. 그건 제가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인커텀즈 11가지 조건별로 10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었는데도 예,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기억이 안 된다. 그건 강의를 한 사람 책임이에요. 그건 강사들 책임이에요. 왜요? 너무 쉬운 거를 너무 어렵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너무 쉬운 건데 본인이 정확하게 이해도 못했고 정확하게 써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쉽게 설명을 못한 거예요. 쉬운 거를 어렵게 설명한 거죠. 쉬운 거를 그냥 문자대로 그냥 설명을 해버리니까 모르는 거죠. 음. 그래서 또한 운송과 관련한 10개 주요 항목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무역 당선에 했죠. 11개 정형화하였다. 11가지 조건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11가지 조건에는 부호를 붙였어요. 영어 세 글자로. FOB, CIF, CPT, CIP, TDP, 뭐 DPU, DAT, 뭐 여러 가지 뭐 EXW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글자로. 근데 이거 그냥 이름을 붙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사람이 이름을 지어줄 때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짓진 않죠. 뭔가를 의미하겠죠. 뭔가를 의미하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어떤 기독교 집안에서 아들 이름을 짓는데 예, 모세 이렇게 지었어요. 모세스. 뭐예요? 아, 모세같이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되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죠? 예.
이름을 짓는데 사탄, 김사탄, 백사탄, 사탄이라고는 안 질 거 아니에요. 백마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모세, 사울, 바울 뭐 이렇게 쓰지 않겠어요? 베드로 이런 식으로요.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떤 뜻이 있느냐? 영문 세 글자에는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하는 비용의 범위를 나타내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왜요? 왜요? 10가지 의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첫 번째가 이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수출 가격을 제시를 할 때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하는 비용을 가격에다 포함시키잖아요. 당연히. 왜요? 바이어를 위해서 물건을 보내주는데 어디까지 운송을 해줘야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운송비는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에서 뭐 LA까지 물건을 보내는데 서울에 와서 바이어가 물건을 가져가겠다 이럴 때 가격하고 부산항까지만 갖다 줘라 그 다음에 내가 가져갈게 할 때 하고 LA의 롱비치 항구까지 갖다 줘라 하고 라스베가스에 있는 우리 창고까지 갖다 줘 할 때 하고 가격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11가지 조건별로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하는 혹은 제품을 이전하는 시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으로 거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출 가격은 당연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쵸?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수출 가격이라는 거는 제품 가격 더하기 쉽게는 예, 운송비,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그 비용이 의미하는 게 어떤 비용이다? 당사자끼리 결정한 인커텀즈 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셀러가 운송인한테 부담하는 비용. 그러니까 결국은 주기는 셀러가 주지만 바이어한테 받는다는 거죠. 어떻게 받아요? 가격에 포함시켜가지고.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만약에 혹시 이해가 지금 처음에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인커터님 처음 들으시거나 무역 전공자가 아니시면 그러면은요 계속 제가 한 얘기를 계속 돌려보세요. 리바인드를 계속 시켜가지고 몇 번 들어보시면 얘가 말하는 게 그거구나. 음. 예를 들어가지고 FOB 조건이다 그러면 셀러가 운송인한테 부담하는 비용은 부산항에 선적할 때까지예요. 항구에 선적할 때까지. 그러면 물건값이 10불이고 선적할 때까지 내륙 운송료 개당 0.1불이 든다. 그럼 FOB 조건으로 거래하자 그러면 얼마라고 얘기를 해요? 10불 더하기 0.1불 해가지고 10.1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건은 뭐였어요? FOB면 FOB. 예. 10.1불 FOB. 예. 그래서 10.1불이 왜 10.1불이 나왔느냐? FOB니까 그렇다. 표시를 해준다 이거예요. FOB라고. 나중에 이제 그거는 방법은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예. 무슨 방법이요? 수출 단가를 기재하는 방법. 그래서 US 달러, FOB 얼마, 그 다음에 어느 항구, 부산이면 부산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얘기고요. 따라서 계약 시 거래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인커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11가지 조건 중 특정 조건을 채택하여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합의를 봐서 무역계약서에 기재하였다면 인커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를 들어가지고 FOB라고 기재를 했다. 그래서 트레이드 텀즈 해가지고 FOB라고 썼으면 거기에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그 계약서는 양 당사자의 의무 10가지가 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나 세트 메뉴 1번 시킬게요. 그러면 말은 1번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메뉴판에 써 있는 1번 메뉴에 세트에 해당되는 메뉴들을 다 난 오더한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쵸?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양 당사자는 반드시 인커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해야 되니까 11가지 의무에 대해서 11가지 조건에 따른 그 의무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 10가지씩. 근데 그 기억하는 게 어렵진 않다. 그리고 실제 10가지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대략 한 조건별로 한 대여섯 가지. 근데 이게 어떠한 도도하게 흐르는 원리가 있다고요. 이 원리를 제가 가르쳐 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 원리를 배우시면은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그거예요. 인커텀즈 각 그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셀러가 운송인한테 직접 지불해야 되는 비용의 범위다. 따라서 그 비용만큼을 가격에 포함을 시킨다.
그리고 실제로 가격을 제시할 때는 결제 통화 US 달러면 US 달러, 그 다음에 금액 10.1불,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일 때 FOB면 FOB, 그 다음에 FOB면 선적할 때까지는 항구가 어디냐. 그래서 부산이면 부산, 인천이면 인천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나중에 이제 천천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요 부분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요, 적어도 처음 인건담지 배우시는 분이라면 3번 이상은 들으셔야 돼요. 3번 이상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예. 앞으로 계속 한 2, 3주 동안 인건담지를 차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즐겁고 그 다음에 편안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랄게요. 건평화행성하세요. 건평행성하세요. 예.